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과천에서 생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 자산 증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 3차 사전청약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과천 주암지구 55타입이요. 청약 경쟁률이 4.5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왜 이것이 믿을 수가 없었고, 이 과천 주암지구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천 주암지구는요, 바로 서초구 우면 2지구 아래 위치한 공공택지입니다. 사실상 서초 보금자리지구 생활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과천 주암지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이 됐습니다. 자, 이 금싸라기 토지에 신혼희망타운을 1421세대 공급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421세대 중에서 55타입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가 6억 수준으로 나왔어요. 자,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과천 주암지구 먼저 당에서 접수했을 때는요, 1421세대 중에서 730명만 지원을 했고요. 수도권 접수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55타입도요. 5대1 경쟁률을 넘지 못했어요. 지금과 같은 청약 과열 상황에서 과천 지역에 공급됐던 공공분양 경쟁률 치고는 굉장히 황당할 수준의 낮은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 신혼희망타운은요, 문제가 많은 정책인 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한테 55제곱미터 이하를 공급한 탁상 행정의 끝판왕이고요. 6억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전세 보증금 포함한 3억 700만 원의 재산 요건을 충족시켰어요. 임대 아파트 청약 요건이 분양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거죠. 게다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수익 공유형 모델에다가 10년짜리 임대주택을 같이 공급하면서 분양 물량 감소를 불렀다는 겁니다.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책 중 하나였어요. 자, 국토부의 주거정책에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이 아파트를 청약 넣으려는 사람이 다 중형면적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면적의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를 하지만 국토부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때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중형평수 아파트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전청약에서 결과가 뚜렷하게 나왔죠. 사람들 전부 다 중형 면적을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거정책, 제대로 된 주거정책은요, 특정 계층 따지지 말고 그냥 중형 면적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으로 쏟아내면 된다는 건데, 자꾸 착한 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국토부 요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은 국토부의 탁상행정을 내 이익 극대화로 사용하자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 과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거주지로 최고일까요? 자, 46타입과 55타입이 있습니다. 둘 다 방 2개예요. 이제 55타입 같은 경우는 알파룸 포함해서 한 2.5룸까지 되네요. 자, 이게 자녀 2명 있는 사람들은 진짜 욕 나오는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 과천 주암 신혼희망타운은요,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절대 아닌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천 주암지구는요, 이번 사전 청약으로 시세 차익으로 자산을 늘리겠다는 사람한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6억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된 과천 주암지구 인근 시세 볼게요. 서초 LH 4단지 보면은요, 전용 51타입이 12억 5천만 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서초 네이처힐 2단지 같은 경우는요, 전용 59제곱미터 타입이 15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다 2012년, 2013년에 지어진 준신축 아파트예요. 그런데 과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은요, 대단지에다가 2027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낮게 봐도 현재 시세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고 감안해보면 완공 이후 14억 수준의 가치는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 계산해도 시세 차익 기대만 무려 8억 원인데 경쟁률이 4.5대 1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 시세 대비 40% 수준의 공급이 됐다는 거는 향후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큰 폭으로 이렇게 해서 30%든 40% 폭락하잖아요. 그래도 상당 수준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과천 주암지구라는 겁니다. 자, 과천 주암지구 청약 경쟁률이 낮다고 이 주택 가치가 낮을까요? 분명히 4인 가구가 선호하는 형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자, 그래서 청약 시장에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자,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청약 시장이 아닌 일반 주택 매매 시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판상형 소형 면적은요, 일반 매매 시장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나 또는 자녀가 독립한 은퇴부부 또는 전문직 1인 가구들의 수요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 4인 가구가 청약하는 분양시장에서 소외받았다고 이 아파트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거죠. 쇼킹 부동산이 권해드리는 사전 청약 당지에 당첨되시고 걱정하는 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세요. 특히 어디가 많았냐? 2차 사전청에서 파주 운정 3지구 3개 단지에서 한꺼번에 쏟아졌고 다른 신도시와 같이 공급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정말로 낮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당첨이 되셨어요. 이번에 과천 주암지구도 똑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들의 걱정이 뭐냐면은 청약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기회를 잡은 거는요, 한꺼번에 쏟아진 공급 물량에서 운 좋게 기회를 잡은 겁니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신도시의 중형 면적을 선호하는데 그 와중에서 소외된 것을 잡은 거예요. 이거는 걱정이 아니라 파티를 해야 되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 중형 면적 분양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벌써 1차부터 3차 사전 청약이 진행되면서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든 신도시든 중형 규모 택지든 중형 면적 선호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지간한 가점 아니면 통장 금액 아니면 당첨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에요. 이게 나중에 민간 분양으로 쏟아지게 되면 좀 나을까요?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첨 커트라인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분들은 다른 선택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3기 신도시 중형 면적만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런 신혼희망타운으로 거쳐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사전청에서 신혼희망타운 무려 6,200호가 쏟아져요. 자, 신혼희망타운 6,200호도 많은데 공공분양이 7,000호도 추가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무려 13,000호가 쏟아지게 됐죠. 자, 이 공공분양에서 3기 신도시가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람이 쏠려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신혼희망타운면 넣으면 붙는 수준의 경쟁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자, 당첨 가능성이 없는 공공분양 넣었다 떨어지지 마시고 기회는 이럴 때 잡으면 된다는 거죠. 과천 주암지구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 넣었을 때 나중에 자산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곳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수익 공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 수나 대출 비율에 따라서 10%에서 절반 수준까지 공공에서 이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신용대출 등의 영끌 투자에서 부모님한테 빌리든 신용대출하든 마통을 끊든 또는 보험대출을 받든 가진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최대한 대출을 적게 받으시라. 그러면은 자녀가 2명이면은 10에서 15% 정도의 시세 차익만 주면 되거든요. 그냥 양도세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거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천 주암지구 6억에 분양받고 정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12억에 매도했다 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으로 시세 차익 6억이 다 온전히 나한테 오게 되죠. 그러면은 10% 수익 쉐어하면 5억 4천만 원 수익이고요. 20% 수익 쉐어한다 해도 4억 8천만 원 수익입니다. 자, 이 4억 8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저금해서 마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청약하기 이전에 작아서 싫다, 수익 공유 때문에 싫다, 뭐 때문에 싫다 이런 거 생각하시기 이전에 주변 시세 대비 얘가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것인가 한번 보시고, 자, 내 집만원보다는 약간 거쳐가는 주택 개념에서 나의 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최고의 기회가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당첨 가능성이 먼 사람들한테 이것은 넣으면 붙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건데, 이 신혼희망타운이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과 달라요. 만 2세 자녀만 있으면 무조건 넣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자, 지금은요, 발상의 전환이 돈이 되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분양 못 받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더 불안해지실 거예요. 어디인가 당첨되시고요. 다른 대안을 그때 다시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것 같고 없는 것과는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자, 이 신혼희망타운 앞으로
본 계약일까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3년부터는 지금과 다른 청약시장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괜찮은 민간 분양이 커트라인이 낮거나 분양가가 낮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건 당첨된 건 그냥 갖고 계시고 이때 또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요, 다른 본청약에 제한 없이 넣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사전청약 지위를 포기하면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를 메이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요, 3080 플러스 사전청약 계획을 총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서울지역 공공분양이 3080 플러스로 나올 것 같아요. 서울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이미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고속 가일지구를 끝으로. 자, 그럼 이제 공공분양 없나? 있습니다. 3080 플러스에서 계획이 돼 있는데 어떤 단지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희 블로그 자료실에서 정보를 얻어가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